도시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랜드마크 빌딩. 스카이 팰리스의 고층부에서 시뻘건 화염이 뿜어져 나왔다. 한서연은 자신이 설계한 그 거대한 건물의 90층, 최고층 펜트하우스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 통제불능의 불길은 내부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비상구는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유리창 밖으로는 아비규환의 도시가 보였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지만 불길은 더욱 맹렬하게 타올랐다. 10년 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그날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약혼자 강지훈이 죽었던 바로 그날, 그의 작업실에서 시작된 화재. 그때도 서연은 무력하게 지훈을 잃어야만 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건물, 자신의 손으로 지은 창조물 속에서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인생은 불길로 시작해 불길로 끝나는 것 같았다. 서연 씨, 괜찮아요? 무정이 너머로 비서 민지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 씨, 저 여기 갇혔어요. 비상구는 막혔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폐부까지 차오르는 연기 탓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안 돼요. 서연 씨는 살아남아야 해요. 제가 지금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요. 지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서연은 창문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뻘건 불길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우는 듯했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삶의 의지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게 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훈의 곁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언제나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의 얼굴. 그의 향수 냄새가 콧속을 맴도는 듯했다. 그것은 서연의 삶에 가장 깊이 각인된 향기였다.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불길 속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 연기에 그을린 그의 실루엣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보였다. 남자의 얼굴은 연기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강렬한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남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서연의 팔을 잡아 끌었다. 정신 차려요.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울림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길에 이끌려 비틀거렸다. 그녀의 몸은 이미 극한의 피로와 공포로 마비된 상태였다. 어떻게... 여길... 시간 없어요. 남자는 그녀의 허리를 붙잡고 무너지는 건물 틈새로 몸을 던지려 했다.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떨어질 거예요. 저를 믿어요. 남자는 짧게 외치며 그녀를 안고 불타는 빌딩 틈새로 뛰어내렸다. 아찔한 추락의 순간 서연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바람이 귀를 스치고 불길이 눈앞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의 강인한 팔이 그녀를 단단히 붙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믿을 수 없는 향기를 맡았다. 그것은 지훈의 향수 냄새였다. 10년 전 지훈이 죽은 후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었던 그 향수. 그의 품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는 그 익숙하고도 잊을 수 없는 향기에 압도당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 남자는 누구지? 왜 그의 몸에서 지훈의 향수 냄새가 나는 거지? 지훈은 죽은 게 아니었을까? 남자는 그녀를 안고 능숙하게 아래층 난간을 붙잡고
마치 거미처럼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갔다. 폭발음이 귓가를 때렸지만 서연은 오직 그 향수 냄새에만 집중했다. 그 향기는 그녀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과 혼란을 동시에 자극했다. 그는 구원자일까? 아니면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일까? 마침내 남자는 그녀를 안고 건물 아래에 설치된 에어 매트리스 위로 착지했다. 충격으로 서연은 숨을 헐떡였다. 소방대원들이 즉시 그들에게 달려왔다. 남자는 서연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괜찮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연기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눈빛은 강렬하고 살아있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꼼꼼히 살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지훈의 향수 냄새 때문에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목덜미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발견했다. 목걸이에는 닳아버린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자세히 보니 펜던트에는 희미하게 JH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지훈.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남자의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는 놀란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그 순간 서연은 그의 눈에서 묘한 슬픔과 함께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정을 보았다. 그때 소방대원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남자는 서연의 손을 놓았다. 괜찮으실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는 짧게 말하더니 연기가 자욱한 혼란 속으로 다시 사라지려 했다. 잠깐만요. 당신은 누구세요? 서연이 다급하게 외쳤다. 남자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뒤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으로 점점 희미해졌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을 분명히 보았다. 슬픔과 체념, 그리고 어떤 깊은 비밀을 간직한 눈빛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서연은 소방대원들에게 이끌려 구급차에 실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와 지훈의 향수 냄새, 그리고 JH라는 글자가 새겨진 목걸이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 향기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정신을 차린 후 서연은 민지우에게 그 남자의 이야기를 꺼냈다. 지우야, 나를 구해준 남자. 그 남자 몸에서 지훈이 향수 냄새가 났어. 그리고 그 남자 목걸이에 JH라고 적혀 있었어. 민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서연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환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서연아, 아직 정신이 없어서 그래. 너무 놀라서 그런 거야. 지훈이는 10년 전에 이미. 지우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아니야, 나는 확실히 느꼈어. 그 향수는 내가 잊을 수 없는 냄새야. 지훈이 향수 냄새였어. 서연은 울부짖었다. 그녀는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고, 분명히 무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그 남자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병원 기록, 소방서 보고서, 심지어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그 남자에 대한 어떤 기록도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그는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같았다. 스카이팰리스 화재 사건은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지만 서연을 구해준 의문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곳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언론은 서연의 기적적인 생환만을 대서특필할 뿐이었다. 몇 주 후 서연은 퇴원했지만 그녀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잠을 잘 수 없었고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항상 불타는 건물과 그 남자, 그리고 지훈의 향수 냄새가 맴돌았다.
그녀는 그 남자가 정말 지훈일 수도 있다는 희망과 그 희망이 결국 절망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이에서 고통받았다. 그녀는 지훈의 유품을 다시 꺼내보았다. 낡은 사진첩, 지훈이 즐겨 읽던 책들, 그리고 그의 손때 묻은 스케치북. 서연은 스케치북을 뒤적이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 페이지에는 지훈이 설계했던 작은 집의 도면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집.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때 서연의 오래된 친구이자 동료 건축가인 박진영이 그녀를 찾아왔다. 진영은 지훈과도 친분이 있었고 서연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다. 서연아,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진영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진영아, 나를 구해준 남자. 정말 지훈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 향수 냄새, 그건 절대로 착각이 아니야. 서연은 진영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진영은 서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그는 서연이 얼마나 지훈을 그리워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말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서연아, 그럴 리가. 하지만 너의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같이 찾아봐 줄게. 진영은 서연을 안아주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지만 친구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서연은 업무에 복귀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직 그 남자를 찾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10년 전 지훈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고 화재 원인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저 단순한 누전사고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다. 그녀가 설계했던 스카이 팰리스의 복구 프로젝트였다. 회의실에는 그녀의 회사 외에 경쟁사인 블랙스완 아키텍처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 젊은 남자가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윤태호였다. 블랙스완 아키텍처의 새로운 최고 경영자였다. 그의 깔끔한 정장 차림과 냉철한 눈빛은 차가운 도시의 밤하늘을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강지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아니, 너무나도 똑같았다. 마치 10년 전 젊은 지훈이 그대로 자라난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목소리, 심지어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향수 냄새까지. 바로 그날 밤 자신을 불길 속에서 구해준 그 남자의 향수 냄새였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10년 전 죽었어야 할 약혼자 강지훈이 이제는 경쟁사의 CEO가 되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정말 지훈일까? 아니면 그저 너무나도 닮은 다른 사람일까? 그리고 만약 그가 지훈이라면 왜 10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을까?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연은 직감했다. 윤태호. 그 이름은 한서연의 귓가에 맴돌며 잊고 지냈던 악몽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듯했다. 10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졌던 약혼자 강지훈.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의문의 남자. 그 모든 퍼즐의 조각들이 지금 윤태호라는 이름의 남자 앞에서 맞춰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훈의 젊은 시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고 그의 목소리, 심지어 그에게서 풍기는 익숙한 향수 냄새까지. 서연의 심장은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쳤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블랙스완 아키텍처의 윤태호 대표는 냉철한 시선으로 서연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은 그 안에 스치는 미묘한 감정을 읽어내려 애썼다.
경계심 혹은 아련한 그리움. 한서연 건축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스카이팰리스 프로젝트는 저희 블랙스완 아키텍츠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윤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훈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땀을 쥐었다. 서연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윤 대표님 역시 그렇겠죠. 제 작품에 대한 책임감은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카이팰리스 복구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는 형식적이고 딱딱하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끊임없이 태호의 행동과 표정을 관찰했다. 그의 미소, 그의 제스처, 그리고 그의 시선. 모든 것이 지훈을 연상시켰지만 동시에 그는 너무나도 낯선 타인이었다. 그는 서연의 시선을 느끼는 듯 했지만 아무런 동요 없이 완벽하게 비즈니스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태호에게 다가갔다. 윤 대표님,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오늘이 첫 만남인데요. 한 건축사님. 제가 한 건축사님을 알아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서연은 그의 부인의 상처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젯밤 저를 스카이팰리스에서 구해준 분이 혹시 윤 대표님이십니까? 그리고 혹시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아시나요? 태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서연은 분명히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내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제가 그날 밤 스카이팰리스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방대원들과 함께 구조 활동을 지원했을 뿐입니다. 한 건축사님을 직접 구출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금시초문입니다. 혹시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서연은 그의 완벽한 부인의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지훈의 이름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 향수 냄새, JH라는 목걸이, 그리고 이 놀라운 닮은 골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서연은 애써 미소 지으며 물러났다. 그녀는 그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다. 낡은 사진첩을 넘기다 지훈이 자신에게 선물했던 은반지를 발견했다. 반지 안쪽에는 JH Hearts SY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문득 그녀는 지훈이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가죽 지갑을 떠올렸다. 지훈은 늘 그 지갑 안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소중히 간직하고 다녔었다. 서연은 그 종이 조각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지우야, 혹시 지훈이 지갑 유품 정리할 때 봤어? 서연은 친구 민지우에게 다급하게 전화했다. 지갑? 글쎄,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 제대로 확인 못했어. 근데 왜 갑자기 지갑은? 지훈은 의아해했다. 아니야, 그냥 지훈이 생각나서. 서연은 얼버무렸다. 그녀는 지우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서연은 다음 날부터 윤태호를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블랙스완 아키텍츠의 윤태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부상한 젊은 경영자였다. 그의 과거에 대한 정보는 놀랍도록 적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처럼. 그의 학력, 경력, 심지어 가족관계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었다. 오직 그의 비범한 능력만이 두드러졌다. 서연은 민지우에게 윤태호의 뒷조사를 부탁했다. 민지우는 유능한 비서이자 정보력이 뛰어난 친구였다.
민지우는 처음에는 서연을 걱정했지만 그녀의 간절함을 보고 결국 돕기로 했다. 서연아, 윤태호 대표. 과거 행적이 정말 깨끗해. 아니,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수상할 정도야. 마치 누군가 모든 정보를 지운 것처럼. 민지우가 며칠 후 서연에게 전해준 소식이었다. 그가 블랙스완에 합류하기 전 3년 동안의 기록은 거의 찾을 수가 없어. 해외 체류 기록만 있을 뿐이야. 3년 동안의 공백. 서연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죽은 지 10년. 그중 3년은 윤태호의 기록이 없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 한편 스카이팰리스 복구 프로젝트는 윤태호와 서연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했다. 그들은 매일같이 회의를 하고 현장을 답사하며 의견을 조율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연은 태획에서 지훈의 흔적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그의 습관, 말투, 그리고 건축에 대한 열정까지. 모든 것이 지훈과 소름 돋게 일치했다. 한 번은 현장 답사 중 서연이 실수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태호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길은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잠시 균형을 잡았다. 그의 몸에서 다시 한번 지훈의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괜찮으십니까? 태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이내 시선을 피했다. 네, 괜찮습니다. 서연은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부인을 믿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서연은 블랙스완 아키텍처와의 회의를 마치고 태호의 사무실을 지나치다 열린 문틈으로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발견했다. 액자 속에는 젊은 남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윤태호 자신이었고 옆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강지훈이 10년 전 서연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은반지를 끼고 있었다. 반지 안쪽에는 JH Hearts YJ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보였다. YJ는 누구지?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만약 윤태호가 지훈이라면 그는 10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며 살았단 말인가? 그녀의 마음속에 질투와 배신감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사진 속 여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었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서연은 지훈의 유품 중 하나였던 낡은 필름 카메라를 발견했다. 지훈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고 그 카메라에는 필름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필름을 현상하기 위해 사진관으로 향했다. 현상된 사진들을 보던 서연은 깜짝 놀랐다. 마지막 몇 장의 사진에는 10년 전 화재가 났던 지훈의 작업실 내부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한 사진 속에서 지훈이 작업실 한쪽 벽에 붙어 있는 게시판에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게시판에는 복잡한 도면들과 함께 윤곽이 흐릿하지만 분명히 강남의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게시판 한쪽 구석에는 낯선 로고가 새겨진 서류철이 보였다. 강남 재개발 추진 위원회라는 글씨와 함께 그녀가 처음 보는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미래건설, 미래건설? 서연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10년 전 지훈의 화재 사고 직후 그 지역의 재개발 사업권을 따낸 회사가 바로 미래건설이었다. 그리고 미래건설은 현재 블랙스완 아키텍처의 모기업인 미래그룹의 계열사였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민지우에게 미래건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민지우는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뒤졌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미래건설은 10년 전 지훈의 작업실이 있던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고 그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미래건설의 실세는 현재 블랙스완 아키텍처의 회장이자 윤태호의 삼촌인 윤도진이었다. 서연아, 미래건설이 지훈이 작업실 건물 소유주였던 것 같아. 그리고 당시 윤도진 회장이 그 건물을 인수하려고 했었어. 지훈이가 재개발에 반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민지훈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렇다면 지훈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윤도진이 재개발 사업을 위해 지훈을 제거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윤태호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지훈의 유품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특히 그가 즐겨 읽던 책들. 그중 한 권의 책갈피 사이에서 낡고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지훈의 필체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서연에게,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 나는 지금 위험한 진실에 다가가고 있어. 미래건설의 윤도진 회장이 우리의 디자인을 훔치려 하고 심지어 이 지역의 재개발 과정에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어. 그는 내가 가진 증거를 없애려 할 거야.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지심을 잊지 마. 나의 마지막 작품은 별빛 마을 프로젝트에 숨겨져 있어. 그곳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거야. 부디 진실을 밝혀줘. 그리고 너는 꼭 살아남아야 해. 편지를 읽는 서연의 손은 떨렸다. 지훈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별빛 마을 프로젝트. 그것은 지훈이 생전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을 건설하려는 그의 꿈이었다. 그러나 10년 전 지훈의 죽음과 함께 프로젝트는 무산되었다. 서연은 곧바로 별빛 마을의 옛 부지를 찾아갔다. 그곳은 이제 황량한 폐허로 변해 있었다. 무성한 잡초와 낡은 건축 자재들이 뒹굴었다. 서연은 지훈이 숨겨놓았을 증거를 찾기 위해 폐허 속을 헤매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표지판에 멈췄다. 표지판에는 별빛 마을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지훈이 직접 그린 작은 별 모양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표지판 아래를 파보니 낡고 녹슨 철제 상자가 묻혀 있었다. 서연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설계 도면과 함께 낡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설계 도면은 별빛 마을의 최종 설계도였지만 그 안에는 일반적인 설계도와는 다른 복잡한 회로도 같은 것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USB 메모리 안에는 The Truth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이 들어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윤태호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서연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윤 대표님, 당신은 왜 여기에?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다. 서연은 그 종이 조각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10년 전 지훈이 늘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다녔던 바로 그 종이 조각이었다. 이것은 지훈의 것인데 당신이 이걸 왜 가지고 있죠? 서연은 혼란에 빠져 물었다. 태호는 종이 조각을 서연에게 내밀었다. 종이 조각에는 희미하게 필기체로 별빛 마을, 그곳에 진실이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별 모양의 로고가 그려져 있었다. 지훈의 필체였다. 태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제가 10년 전 화재가 난 건물 잔해 속에서 찾은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약혼자 강지훈이 죽은 후 그의 흔적을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훈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가 지훈일 수도 있다는 희망과 그가 다른 누군가라는 현실 사이에서 고통받았다. 태호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지만 그는 분명 지훈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10년 전의 진실을 밝혀낼 마지막 단서가 놓여 있었다. 윤태호의 등장은 한서연의 삶을 또 한 번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을 모른다고 했지만 10년 전 강지훈이 지갑에 넣어 다니던 종이 조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 조각에는 별빛 마을, 그곳에 진실이 있다는 지훈의 필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서연은 그 순간 윤태호가 단순히 지훈과 닮은 타인이 아니라 지훈의 죽음에 얽힌 거대한 비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임을 직감했다. 이 종이 조각을 어디서 찾으셨죠?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은 태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태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시선에는 묘한 슬픔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10년 전 강지훈 씨의 화재 현장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당시 그 사건을 조사하던 한 사람입니다. 조사요? 당신은 누구죠? 경찰이었습니까? 아니면 지훈 씨의 지인이었습니까? 서연은 질문을 쏟아냈다. 혼란과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태호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저는 지금은 말해줄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강지훈 씨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선을 The Truth 파일이 담긴 USB로 옮겼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까? 서연은 망설였다. 그를 믿어도 될까? 그러나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과 지훈의 향수 냄새가 그녀의 불안감을 잠재웠다. 그녀는 USB를 태호에게 내밀었다. 이명호 박사가 남긴 자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암호가 걸려 있습니다. 태호는 USB를 받아들었다.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명호 박사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아는 바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는 이명호 박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서연과 태호는 별빛 마을 폐허를 떠나 서연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USB 암호를 풀기 위해 밤을 새웠다. 태호는 놀랍도록 뛰어난 해킹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코드를 입력하며 암호 해독을 시도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그 과정에서 태호는 이명호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명호 박사는 생체 기술 분야에서 천재적인 과학자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인류의 삶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위험한 기술이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조작하고 심지어 특정 질병을 유발하거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이었으니까요. 서연은 경악했다. 그런 무서운 기술을 지훈이도 관련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지훈 씨는 이명호 박사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이 인류에게 이롭게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윤도진 회장은 이 기술을 탐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을 군사적,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강지훈 씨는 이를 반대했고 그 과정에서 윤도진과 충돌했습니다. 그때
태호의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에 암호 해독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들은 The Truth 파일을 열었다. 파일 안에는 방대한 양의 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명호 박사의 연구 노트, 윤도진 회장과의 비밀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정희석 회장이 미래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계약서와 비자금 내역까지. 모든 것이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윤도진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박사, 이 기술은 내게 막대한 힘을 가져다 줄 거야. 자네는 그냥 내 지시대로 움직이면 돼. 강지훈, 그 자식은 너무 순진해. 정의를 외치다가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이명호 박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 됩니다, 회장님. 이 기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지훈이는 이 기술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윤도진의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다. 훗, 그 녀석의 바람 따위는 아무 의미 없어. 내 손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달라지는 법이지. 자네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강지훈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녹음은 이명호 박사가 윤도진에게 지속적으로 협박당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녹음 파일에는 이명호 박사가 쫓기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그의 절규와 함께 윤도진, 너는 이라는 외침이 끝으로 녹음되어 있었다. 서연은 충격에 몸을 떨었다. 지훈의 죽음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다. 윤도진 회장이 지훈이 가진 미래 기술을 빼앗기 위해 그를 살해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이명호 박사까지 희생된 것이다. 그녀의 약혼자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이 1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우리 지훈이는 절대 도망치지 않았을 거야. 그는 끝까지 맞서 싸웠을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호는 서연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그의 눈빛은 아련했고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그 순간 서연은 그에게서 지훈의 온기를 느꼈다. 그들은 새벽까지 자료를 분석했다. 파일 안에는 윤도진 회장이 미래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블랙스완 아키텍처를 설립하고 정재계 인사들과 결탁하여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스카이팰리스 프로젝트 또한 미래 기술을 활용하여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도시 전체의 인프라를 통제하려는 윤도진의 야망이 숨겨져 있었다. 윤도진 회장은 이 기술로 도시를 지배하려 한 거예요. 그는 1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 하고 있어요. 서연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태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더 큰 죄를 저지르기 전에. 서연은 태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럼 당신은 누구죠? 강지훈과 윤태호.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깊은 고뇌가 스쳐 지나갔다. 저는 윤도진 회장의 조카입니다. 10년 전 저는 윤도진 회장의 비서로 일했습니다. 그날 밤 화재 현장에 제가 있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저는 윤도진 회장의 지시로 강지훈 씨의 작업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 지훈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일조했다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다. 태호는 고개를 떨궜다. 아닙니다. 저는 그때 윤도진 회장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고 제가 그 현장에서 당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강지훈 씨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 순간 저는 윤도진 회장이 꾸민 잔혹한 계획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저는 그때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려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윤도진 회장은 저를 해외로 보내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는 저를 윤태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의 조카로 키웠습니다. 그는 제가 기억을 잃은 것을 이용해 저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 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그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블랙스완 아키텍츠의 CEO가 된 것도 그의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렴풋이 기억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카이팰리스 화재 현장에서 당신을 구한 그날 밤, 당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윤태호는 강지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지훈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고 그 자신도 윤도진의 희생자였던 것이다. 그는 기억을 잃은 채 지훈의 인생을 대신 살아왔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당신이 지훈의 향수 냄새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인가요? 서연이 물었다.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훈 씨의 유품 중 일부가 제 몸에 묻었나 봅니다. 그 향수 냄새는 10년 동안 제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도 그때 제가 지훈 씨의 시신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그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목에 걸고 있던 JH가 새겨진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연민이 피어났다. 태호 역시 윤도진의 잔혹한 음모에 희생된 불쌍한 영혼이었다. 윤도진 회장은 제가 기억을 되찾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를 감시하고 제가 과거를 파헤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스카이팰리스 화재 때도 제가 당신을 구해낸 것을 알고는 저를 제거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당신에게 기억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도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호는 고통스럽게 고백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윤태호는 강지훈의 빈자리를 채우며 살아온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이다. 그는 강지훈이 아니었지만 강지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고 윤도진에게 복수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윤도진 회장에게 복수할 건가요? 서연이 물었다. 태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복수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윤도진 회장이 저지른 모든 죄를 밝히고 그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지훈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미래 기술이 본래의 의도대로 인류에게 이롭게 사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묘한 전율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이었다. 지훈의 죽음과 이명호 박사의 희생, 그리고 윤도진의 추악한 범죄를 밝히기 위한 싸움. 그 싸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때 민지우가 초조한 얼굴로 서연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서연아, 큰일 났어. 윤도진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 스카이팰리스 화재의 원인이 내 잘못이라고 발표했어. 서연과 태호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윤도진이 방역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모든 죄를 서연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진실 규명을 넘어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도진 회장의 비열한 기자회견은 한서연의 삶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언론은 윤도진의 일방적인 발표를 앵무새처럼 받아쓰기 바빴고, 서연은 스카이팰리스 화재의 주범이자 무능한 건축가로 낙인 찍혔다. 그녀가 설계한 건물이 불타고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고 그녀의 회사 한서연 건축사무소는 존폐 위기에 놓였다. 서연아, 지금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 온통 비난글과 욕설뿐이야. 민지우는 초췌한 얼굴로 서연에게 노트북을 내밀었다. 서연은 화면을 응시했다. 살인자 한서연, 무능한 건축가는 사퇴하라. 네가 설계한 건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느냐. 등 참아 입에 담지 못할 악플들이 쏟아졌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서연은 억울함에 목이 메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윤도진이 진범임을 외치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윤태호가 서연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윤도진 회장이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겁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앉아서 당해야만 합니까? 서연은 절규하듯 물었다. 태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강지훈 씨와 이명호 박사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도진 회장의 진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날부터 서연과 태호는 윤도진에 맞서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명호 박사가 남긴 USB 자료를 분석하고 윤도진의 비리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들은 스카이팰리스 화재의 원인이 설계 결함이 아닌 윤도진이 고의적으로 설치한 방화 장치 때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냈다. 또한 윤도진이 미래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정직의 인물들을 협박했다는 증거들도 속속들이 드러났다. 그러나 윤도진의 힘은 막강했다. 그는 언론을 통제했고 법조계에도 깊이 뿌리내린 인물이었다. 서연과 태호가 증거를 제출하려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방해에 부딪혔다. 증거 파일은 삭제되었고 그들에게 협조하려던 사람들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위협에 시달렸다. 윤도진 회장은 우리보다 훨씬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민지우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태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윤도진의 잔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윤도진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윤도진의 약점을 찾기 위해 자신의 기억을 되짚었다. 사고로 잃어버렸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를 때마다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강지훈의 억울함을 풀고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를 버티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태호는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났다. 꿈속에서 그는 10년 전 화재가 났던 강지훈의 작업실에 있었다. 불길이 치솟는 와중에 지훈이 쓰러지기 직전 무엇인가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그 물건은 낡은 라이터였다. 라이터에는 지훈이 직접 새긴 작은 별 모양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라이터 안에는 작은 USB 메모리가 숨겨져 있었다. 태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강지훈의 유품을 다시 찾아보았다. 서연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그는 지훈의 유품 중 일부를 몰래 보관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지훈이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라이터가 있었다. 태호는 라이터를 조심스럽게 분리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라이터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발견했다. 그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 안에는 Last Message라는 이름의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다. 태호는 파일을 재생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이 녹음은 혹시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윤도진 회장은 제가 가진 미래 기술의 핵심 자료를 강탈하려 합니다. 그는 제가 개발한 인체 제어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기술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스타라이트 서버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제 작업실에 숨겨둔 낡은 라이터 안에 이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 메시지를 남긴 후 사라진다면 그것은 윤도진의 짓입니다. 서연에게 꼭 이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생명나무 기술은 반드시 인류에게 이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명호 박사님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녹음은 지훈의 목소리가 끊어지자마자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태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강지훈은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던 것이다. 그리고 스타라이트 서버라는 새로운 단서가 등장했다. 태호는 즉시 서연에게 연락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태호의 진실된 눈빛을 보고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태호가 지훈의 유품을 몰래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의도를 이해했다. 그들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퍼즐이 놓여 있었다. 스타라이트 서버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서연은 지훈의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다. 별빛 마을 프로젝트 도면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그녀는 도면 한쪽 구석에 작은 별 모양과 함께 희미하게 스타라이트이라는 글씨가 적힌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복잡한 숫자 조합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좌표 같았다. 이건 분명 스타라이트 서버의 위치를 나타내는 암호일 거야. 서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태호는 그 숫자 조합을 분석했다. 그들은 그 숫자가 지훈의 생일, 서연의 생일, 그리고 그들의 약혼 기념일 숫자를 조합한 것임을 알아냈다. 지훈은 늘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암호로 사용하곤 했다. 태호는 그 숫자를 해독하여 서울 근교의 한 오래된 천문대 건물을 찾아냈다. 그곳은 10년 전부터 폐쇄된 곳이었다. 천문대. 왜 하필 그곳에? 서연은 의아해했다. 태호는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었다. 강지훈 씨는 별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명호 박사님도 한때 그 천문대에서 연구 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서연과 태호, 그리고 민지훈은 은밀하게 천문대로 향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 중턱에 위치한 천문대는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낡고 녹슨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태호는 능숙하게 자물쇠를 풀고 안으로 들어섰다. 천문대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거대한 망원경은 녹슬어 있었고 유리창은 깨져 있었다. 서연은 손전등을 비추며 내부를 꼼꼼히 살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쪽 벽에 걸려있는 낡은 달력에 멈췄다. 달력에는 10년 전 지훈이 죽었던 바로 그날째 작은 별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성공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이곳이 맞아. 이곳에 뭔가 있어. 서연은 확신했다. 그들은 천문대 내부를 샅샅이 뒤졌다. 태호는 망원경 제어실에 낡은 컴퓨터를 발견했다. 컴퓨터는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태호는 능숙하게 전원을 연결하고 컴퓨터를 부칭하려 했다. 그때 민지우가 주변을 살피던 중 벽 한쪽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다. 문은 낡은 책장 뒤에 숨겨져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서연아, 여기 뭔가 있어. 민지우가 속삭였다. 서연과 태호는 민지우가 발견한 곳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책장을 밀어냈다. 책장 뒤에는 낡고 좁은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 끝에는 또 다른 철문이 있었다. 철문에는 지문인식 장치가 달려 있었다. 지문인식? 그럼 지훈이 지문이 필요하다는 건가? 서연이 당황했다. 태호는 자신의 손가락을 지문인식 장치에 가져다 댔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아무래도 강지훈 씨의 지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호가 말했다. 서연은 실망했다. 지훈은 이미 10년 전에 죽었다. 그의 지문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그녀의 눈이 지훈의 유품 중 하나였던 낡은 만년필에 멈췄다. 지훈은 만년필을 잡을 때 항상 엄지손가락으로 펜을 지탱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년필을 들고 지문 인식 장치에 가져다 댔다. 비빅띵동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지훈의 지문이 만년필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희망이 다시 살아났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넓은 공간에 놀랐다. 그곳은 단순한 비밀의 방이 아니었다. 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연구실이자 서버실이었다. 중앙에는 거대한 서버렉이 우뚝 서 있었고 수많은 컴퓨터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과 도면들이 떠 있었다. 그리고 서버렉 상단에는 스타라이트 서버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여기야, 이곳에 모든 진실이 있어. 태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버를 가동시켰다. 컴퓨터 화면에 지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것은 홀로그램 영상이었다. 지훈은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아, 그리고 나를 찾아낸 모든 이들에게.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분명 나를 믿어준 사람일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생생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지훈의 모습이었다. 나는 윤도진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이 모든 자료를 이곳에 숨겨두었어. 그는 생명나무 기술을 이용하여 인류를 통제하려 했고 내 디자인을 훔쳐 부를 축적하려 했어. 그는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했어. 지훈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그들이 내 작업실에 불을 지를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마지막 순간 중요한 핵심 자료들을 모두 이 서버에 백업해 두었어. 그리고 이명호 박사님도 나의 계획을 돕다가 윤도진에게 살해당했어. 이 서버 안에는 윤도진의 모든 범죄 증거와 함께 생명나무 기술의 진짜 목적, 그리고 그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담겨 있어. 지훈은 화면 속에서 미소 지었다. 나는 내가 이 영상을 남긴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서연아, 너는 꼭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이 진실을 밝혀줘. 나의 별빛 마을 프로젝트는 희망의 상징이야. 이 기술은 결코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서연아, 내가 혹시라도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너의 옆에는 항상 너를 지켜줄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믿어줘. 지훈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영상에서 사라졌다. 서연은 오열했다. 지훈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그는 자신을 희생하여 진실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태호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다. 태호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이명호 박사가 남긴 The Truth Pile, 그리고 강지훈 씨의 Last Message와 스타라이트 서버의 모든 자료. 이 모든 것이 윤도진 회장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를 막으려 할 겁니다. 그때였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의 그림자가 비밀의 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철문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다. 윤도진 회장이 벌써 알았나 봐. 민지우가 비명을 질렀다. 태호는 서연과 민지우를 뒤로 밀쳤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테니 당신들은 먼저 도망가세요. 혼자 둘 수 없어요. 서연이 소리쳤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 말을 들어요.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철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졌다. 윤도진의 사설 경호원들이 무장을 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빛은 살벌했다. 태호는 즉시 컴퓨터에서 모든 자료를 USB에 백업하고 서버를 강제로 종료시켰다. 어서 도망쳐. 태호는 서연과 민지우를 비상구 쪽으로 밀어냈다. 그는 자신이 경호원들을 막아설 참이었다. 서연은 태호를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았다. 우리 함께 가요. 태호는 서연의 손을 뿌리쳤다. 안 돼. 내가 잡히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당신은 살아남아서 이 진실을 밝혀야 해. 그는 사설 경호원들을 향해 몸을 던졌다. 민지우는 서연의 팔을 잡아끌며 비상구로 달렸다. 서연은 뒤를 돌아보았다. 태호는 혼자서 수많은 경호원들과 싸우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불길 속에서 그녀를 구해줬던 그날처럼 강렬하고 처절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달렸다. 태호 씨, 꼭 살아남아야 해요. 천문대 지하 서버실에서 윤태호가 윤도진 회장의 사설 경호원들과 맞서는 사이 한서연과 민지우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싸움 소리와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서연은 태호를 홀로 두고 왔다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민지우의 다급한 외침에 정신을 차렸다. 서연아, 정신 차려. 태호 씨가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야. 이 자료를 가지고 도망쳐야 해. 서연은 손에 든 USB를 꽉 쥐었다. 이 안에는 강지훈과 이명호 박사의 희생으로 얻어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이것을 잃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천문대 밖으로 뛰쳐나왔다. 두 사람은 산길을 따라 정신없이 달렸다.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달리고 또 달렸다. 그들의 뒤에서는 경호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폐부는 터질 듯 아파왔다. 이쪽이야. 저기 우리 차가 보여. 민지우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세워진 차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그들은 전력 질주하여 차에 올라탔다. 민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격렬하게 울렸다. 빨리 가자. 서연이 외쳤다. 민지우는 거칠게 엑셀을 밟았다.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질주했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어둠 속에서 몇 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쫓아오는 것이 보였다. 윤도진의 경호원들이었다. 젠장, 놈들이 쫓아와요. 민지우의 얼굴은 창백했다. 서연은 손에 든 USB를 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지우는 숙련된 운전 실력으로 경호원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산길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자
그들은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태호에 대한 걱정이 서연의 마음을 짓눌렀다. 태호 씨는 괜찮을까? 서연은 조용히 물었다. 민지우는 아무 말 없이 운전에 집중했다. 그녀도 태호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다. 태호는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검찰청으로 향했다. 서연은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강지훈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음성 파일, 이명호 박사가 남긴 The Truth 파일, 그리고 스타라이트 서버에서 배급한 윤도진 회장의 비리 증거 자료들까지 담당 검사는 자료를 확인한 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정도의 증거라면 윤도진 회장을 체포하고 재판에 넘기는데 충분했다. 그러나 그는 윤도진 회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알고 있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한서연 씨, 이 모든 자료는 윤도진 회장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윤도진 회장은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도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강지훈 씨와 이명호 박사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것입니다. 부디 정의로운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즉시 윤도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은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 이번에는 윤도진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다. 스카이팰리스 화재의 진실, 강지훈과 이명호 박사의 죽음에 얽힌 음모, 그리고 미래 기술을 악용한 윤도진의 야망까지. 모든 것이 백일에 드러났다. 윤도진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법률팀을 고용해 맞섰다. 그러나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특히 강지훈이 남긴 음성 메시지와 이명호 박사의 연구 노트는 그의 범죄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정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하지만 태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서연은 그가 잡혀갔을까봐 혹은 윤도진에게 해코지라도 당했을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녀는 민지우에게 태호를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민지우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태호를 수소문했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유령처럼 사라졌다. 서연아, 미안해. 아무리 찾아봐도 태호 씨를 찾을 수가 없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이 사라졌어. 민지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절망했다. 태호는 자신을 구해주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결국 홀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는 정말로 강지훈의 빈자리를 채우며 고통받았던 또 다른 희생자였을까? 그녀의 마음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며칠 후 검찰은 윤도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결국 체포되어 모든 혐의로 기소되었다. 정진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고 윤도진이 빼돌렸던 미래기술의 원천기술은 국가기관에 귀속되어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스카이팰리스 화재 사건의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지만 태호의 부재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녀는 태호가 강지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지훈의 그림자와 익숙한 향수 냄새는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퇴근길에 낡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 그곳은 10년 전 지훈과 마지막으로 데이트했던 장소였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10년 전 그날처럼 들렸다.
그녀는 빗속에 홀로 서서 지훈을 그리워했다. 그리고 문득 그녀를 불길 속에서 구해준 태호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그때였다. 낡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고 있었다. 서연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옆에는 검은색 코트와 낡은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목걸이에는 희미하게 JH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다가갔다. 태호 씨.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다. 그는 윤태호였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강지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서연 씨. 태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태호는 그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아이처럼 울었다. 서연은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는 태호의 어깨에서 다시 한번 지훈의 향수 냄새를 맡았다. 그러나 이제 그 향기는 더 이상 슬픔이나 혼란을 상징하지 않았다. 오히려 치유와 위안을 의미하는 듯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태호는 서연에게서 떨어져 앉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저는 사실 강지훈입니다. 태호가 고백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태호 씨, 방금 뭐라고? 10년 전 화재가 났던 그날 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윤도진 회장이 저를 죽이려 했을 때 이명호 박사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는 제가 개발한 생명 연장 기술을 이용해 저를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이명호 박사님은 윤도진의 눈을 피해 저를 해외로 빼돌렸고 윤태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저를 키웠습니다. 그는 제가 기억을 잃은 것을 이용해 윤도진의 계획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윤도진에게 발각되었고 그는 저를 지키려다 살해당했습니다. 태호의 고백은 서연의 머릿속에 폭탄을 터뜨린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10년 전 죽었어야 할 약혼자가 그녀의 눈앞에 살아 돌아온 것이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기억을 잃은 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제가 스카이 팰리스에서 당신을 구했을 때, 당신이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어렴풋한 기억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강지훈이라는 것을. 태호는 흐느꼈다. 서연은 태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지훈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과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모든 존재가 지훈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약혼자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지훈아, 정말 지훈이야.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서연아, 너에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줘서 미안해. 서연은 그를 꽉 안았다. 10년 만에 재회였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약혼자가 눈앞에 살아 돌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기억 상실의 아픔을 서연에게 털어놓았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함께 아파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시작을 알렸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윤도진 회장은 구속되었고 강지훈은 살아 돌아왔다. 이명호 박사와 강지훈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생명나무 기술은 이제 안전하게 인류에게 이롭게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그는 윤태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10년의 시간을 정리해야 했고 강지훈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했다. 윤도진 회장의 조카였던 윤태호와 강지훈이라는 두 가지 삶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었다. 지훈아, 괜찮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서연은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희미하게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믿어주고 기다려준 서연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만남은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강지훈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은 한서연의 삶의 기적과도 같았다. 10년간 품었던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의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기적 뒤에는 언제나 현실이라는 냉혹한 벽이 존재했다. 지훈은 윤태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10년의 세월,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윤도진의 흔적들을 지워내야 했다. 그의 내면은 강지훈으로서의 과거와 윤태호로서의 현재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요동쳤다. 지훈아, 괜찮아? 어디 아픈 곳은 없어? 서연은 지훈의 뺨을 어루만졌다. 버스 정류장에서 재회한 후 그녀는 지훈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지훈은 밤새도록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서연에게 털어놓았다. 이명호 박사가 자신을 살려낸 과정, 기억을 잃은 채 윤태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어렴풋이 돌아오던 기억의 파편들까지.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제는 네가 내 옆에 있으니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서연의 존재는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지훈은 윤태호로서의 삶을 정리해야 했다. 그는 블랙스완 아키텍처의 CEO였고 윤도진 회장의 조카였다. 윤도진이 구속된 후 블랙스완 아키텍처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지훈은 자신이 강지훈이라는 것을 세상에 밝히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그는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의 부활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민지훈은 지훈의 생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서연처럼 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지훈이 강지훈으로서의 삶을 되찾고 윤태호로서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자문과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훈 씨, 지금 당장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는 건 위험해요. 윤도진 회장의 잔당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고 대중의 충격도 클 겁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명확한 증거와 함께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민지훈은 냉철하게 조언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지훈의 신원을 복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10년 전 지훈의 사망 진단서와 모든 신원 정보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이명호 박사가 그를 살려냈지만 법적으로는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이명호 박사가 남긴 자료와 지훈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의학 기록들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한서연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지훈을 도왔다. 그러던 중
지우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10년 전 화재가 났던 그날 밤의 기억이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윤도진의 얼굴, 그리고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라이터를 건네주며 속삭이던 이명호 박사의 목소리. 지훈아, 생명나무의 마지막 열쇠는 너의 기억 속에 있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순간 진정한 미래가 열릴 거야. 생명나무의 마지막 열쇠. 지훈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명호 박사가 자신을 살려냈던 생명 연장 기술이 생명나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그 열쇠를 찾아야 했다. 서연은 지훈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그와 함께 과거의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대학교 캠퍼스, 함께 건축가의 꿈을 키웠던 작업실, 그리고 지훈이 죽었던 낡은 건물 터까지. 강지훈의 옛 작업실 터는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었다. 불에 그을린 잔해들과 무성한 잡초만이 그곳에 남아 과거의 비극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훈은 그곳에 서서 멍하니 불탄 잔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어지러운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서연은 바닥에 흩어져 있는 낡은 나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지훈이 작업실에 놓아두었던 나무 모형의 일부였다. 지훈은 항상 나무로 건축 모형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서연은 그 나무 조각을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아, 이거 네가 만들었던 거야. 기억나? 지훈은 나무 조각을 받아 들었다. 그의 손끝에 닿는 나무의 질감이 묘하게 익숙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강렬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나무 모형 안에 무언가를 숨겼던 기억을 떠올렸다. 서연아, 내가 이 나무 모형 안에 무언가를 숨겼었어. 중요한 증거를. 지훈은 폐허 속에서 불탄 나무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찾아 모았다. 서연과 민지우도 그를 도왔다. 한참을 뒤진 끝에 그들은 불에 그을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큰 나무 모형의 잔해를 발견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모형을 분리했다. 그리고 모형의 중심부에서 물에 젖지 않도록 방수 처리된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플로피 디스크와 함께 달아빠진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있었다. 다이어리 표지에는 생명나무 프로젝트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지훈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다이어리 안에는 이명호 박사의 필체로 빼곡하게 기록된 연구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생명나무는 서연이다. 그녀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다이어리를 읽는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명호 박사는 생명나무 기술의 완성은 지훈의 생명 연장이 아니라 지훈이 진정으로 아끼는 존재, 즉 서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 자신도 서연을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다. 플로피 디스크 안에는 생명나무 프로젝트의 최종 버전 설계도와 함께 이명호 박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다. 영상 속 이명호 박사는 평온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지훈아, 그리고 서연아, 이 영상을 보는 당신들은 분명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생명나무 기술은 생명 연장을 넘어 인간의 기억을 복원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윤도진의 손에서 이 기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지훈이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기억을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훈아, 너의 기억 속에는 아직 내가 숨겨둔 마지막 열쇠가 있어.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너의 모든 기억을 완벽하게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영상이 끝나자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생명나무 기술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기억을 복원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기술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명호 박사는 자신의 기억을 봉인하고 그를 살려냈던 것이다. 그의 모든 기억을 되살릴 마지막 열쇠는 사랑이라고 했다. 서연에 대한 사랑. 그때부터 지우는 서연의 곁에서 과거의 기억들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함께 과거를 회상하고 사진첩을 보며 추억을 공유했다. 서연은 지훈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주었고 그의 잃어버린 기억들이 하나씩 돌아올 때마다 지훈은 더욱 강지훈으로서의 자신을 찾아갔다. 지훈의 기억이 돌아올수록 윤도진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져갔다. 그는 윤도진이 자신에게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이명호 박사를 살해하고 서연에게 누명을 씌운 죄까지 모두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윤도진이 감옥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윤도진 회장은 구치소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외부와 은밀히 연락하며 자신을 도울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민지우가 보고했다. 지우는 결심했다. 그럼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서연과 민지우,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정의로운 변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지우는 자신이 강지훈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윤도진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히기로 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든든하게 그를 지지했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강지훈이 과연 나타날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윤도진 회장 사건의 전말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강단에 선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옆에는 서연이 굳건히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자신의 생존 사실과 함께 윤도진 회장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고 이명호 박사까지 살해한 진실을 폭로했다. 그는 이명호 박사가 남긴 생명나무 기술과 윤도진의 탐욕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자신이 기억을 잃은 채 윤태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10년의 세월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고백했다. 저는 오늘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 정의를 외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도진 회장은 미래 기술을 악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을 낳았습니다. 저는 강지훈으로서 그리고 윤태호로서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지훈의 고백은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10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이 100일에 드러나자 대중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윤도진 회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지만 그의 추가적인 혐의와 악랄한 범죄는 다시 한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훈은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용기와 에너지를 필요로 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를 위로했다. 지훈아, 정말 잘했어.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야. 지훈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고통과 해방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윤태호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강지훈으로서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것이다. 하지만 강지훈의 부활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그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었기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는 이미 정리된 상태였다. 블랙스완 아키텍츠의 CEO였던 윤태호로서의 자리도 내려놓아야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지훈 씨,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함께 할 거예요. 서연이도
저도 모두 지훈 씨 편이에요. 민지우가 말했다. 지훈은 친구들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서연이 있었고 든든한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강지훈의 법적 신원을 복원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재판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다. 윤도진 회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지훈이 제시한 증거들과 그의 증언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1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낱낱이 파헤쳐졌다. 윤도진 회장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고 윤도진은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이명호 박사와 강지훈이 지키려 했던 생명나무 기술은 국가기관에 귀속되어 인류에게 이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지훈은 윤태호로서 살아왔던 시간과 강지훈으로서의 삶을 통합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다. 서연은 그의 곁에서 끊임없이 그를 지지하고 사랑을 주었다. 그녀의 사랑은 이명호 박사가 말했던 생명나무의 마지막 열쇠였다. 서연의 사랑 덕분에 지훈은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을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지울 수 없지만 그 상처는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비 오는 날 불타는 빌딩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만남은 이제 영원한 사랑과 희망의 서막이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강지훈과 한서연은 비로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윤도진 회장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렀고 생명나무 기술은 인류의 발전을 위한 빛나는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은 단순히 과거의 그림자로만 남지 않았다. 그 상처는 그들을 더욱 강하고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켰다. 강지훈은 강지훈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되찾았다. 그는 윤태호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10년간의 혼란스러운 기억들을 서연의 사랑과 민지우의 도움으로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설계했다. 지훈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별빛 마을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한서연은 지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건축사무소를 한서연 언 강지훈 아키텍처로 변경하고 지훈과 함께 별빛 마을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길 속에서 공포에 떨던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빈자리를 10년간 묵묵히 지켜왔고 이제는 그의 옆에서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강인한 동반자였다. 민지우는 한서연 & 강지훈 아키텍처의 실장으로서 두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 그녀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며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 그녀는 두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언자로서 때로는 냉철한 현실을 일깨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그들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스스로도 한층 더 성장한 것을 느꼈다. 별빛 마을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훈은 자신의 오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다. 그는 이명호 박사가 남긴 생명나무 기술의 윤리적인 활용 방안을 연구했고 이 기술을 마을의 에너지 시스템과 환경 관리에 접목시켜 친환경적인 미래 도시의 모델을 제시했다. 서연은 그의 디자인 철학을 이해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건축물로 구현해냈다. 그들의 손에서 별빛 마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희망과 치유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다. 어느 날 저녁 지훈과 서연은
완공된 별빛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마을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들이 앉아 있는 곳은 10년 전 지훈이 서연에게 프로포즈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서연아, 기억나? 여기서 내가 너에게 프로포즈했었잖아. 그때는 이렇게 모든 게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지훈의 어깨에 기댔다. 응, 그때는 정말 행복하기만 했지. 하지만 이제는 그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다시 너를 만났으니까. 지훈은 서연을 꼭 안아주었다. 미안해. 너에게 너무 오랜 시간 아픔을 줘서. 아니야. 괜찮아. 이제 우리가 함께 하잖아. 모든 고통은 이제 끝났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치유를 찾았다. 지훈은 서연의 사랑 덕분에 기억의 퍼즐을 완성했고 윤태호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았다. 서연은 지훈이 살아 돌아옴으로써 10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선 기적이었다. 별빛 마을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친환경적인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훈과 서연은 함께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0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부터 윤도진 회장의 비리 폭로, 강지훈의 기적적인 생還, 그리고 별빛 마을 프로젝트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까지 저는 10년 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저는 뜻밖의 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저에게 다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저는 기억을 잃은 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남아있던 사랑의 기억이 저를 다시 강지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 역경을 이겨내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시간이 흘러 별빛 마을은 성공적으로 완공되었다. 그곳은 생명과 희망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푸른 잔디밭에서 뛰어놀았고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지훈과 서연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진정한 건축의 의미를 찾아갔다. 그들은 더 이상 대도시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쫓지 않았다. 그들의 건축은 이제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어느 봄날, 별빛 마을의 작은 길을 따라 산책하던 지훈과 서연은 길게 피어난 하얀 목련나무 아래에서 멈춰 섰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작은 강아지가 그들의 발치에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다. 하얀 털에 검은 점이 박힌 강아지는 활기 넘치게 그들 주변을 맴돌았다. 서연은 강아지를 쓰다듬었다. 어머,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어디서 왔을까? 지훈은 강아지를 안아 올렸다. 강아지의 목에는 낡은 인식표가 달려 있었다. 인식표에는 희미하게 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별 모양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지훈은 그 로고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10년 전 그가 설계했던 별빛 마을 프로젝트의 로고였다. 별이. 지훈은 강아지의 이름을 불렀다. 강아지는 지훈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더욱 격렬하게 흔들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워하는 모습이었다. 서연은 지훈의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다. 혹시 아는 강아지야? 지훈은 희미하게 웃었다. 어쩌면
이 아이는 내가 죽은 후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그 강아지일지도 몰라. 10년 전 지훈의 작업실 화재 현장에서 이명호 박사와 함께 그를 구했던 한 마리의 강아지가 있었다. 지훈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기억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그 강아지는 병원 앞을 떠나지 않고 며칠 밤낮을 지켰다고 했다. 그리고 지훈이 해외로 떠난 후 그 강아지는 사라졌다고 했다. 지훈은 이명호 박사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기억이 없었기에 그 강아지에 대한 애틋함만 가지고 있었다. 지훈은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별이는 그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것은 마치 10년 전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부터 그의 곁을 지켰던 수호천사 같았다. 별이는 그들의 삶에 다시 찾아온 작은 기적이었다. 지훈과 서연은 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 별이는 별빛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그들의 가족이 되었다. 별이는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잊혀졌던 과거의 조각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별이가 지훈의 잃어버린 기억들을 온전히 되찾는데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어준 것이다. 이명호 박사가 말했던 사랑은 서연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별이와 같은 순수한 생명체와의 교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수년 후 강지훈과 한서연은 별빛 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마을 주민들과 친한 친구들만이 참석한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검은 턱시도를 입은 지훈은 듬직하고 행복해 보였다. 별이는 그들의 결혼반지 주위를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다. 주례는 서연을 어릴 적부터 돌봐주었던 건축학과 교수님이 맡았다. 교수님은 두 사람의 험난했던 여정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결혼은 더욱 감동적이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맹세했다. 서연아, 10년 전 너를 떠나야 했던 나의 아픔, 그리고 너의 고통을 영원히 기억할게. 이제는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평생 너의 곁에서 너를 지켜주고 사랑할게.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지훈아, 너는 나의 유일한 사랑이자 나의 기적이야.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영원히 너를 사랑할게. 그들은 서로에게 키스했다. 그 순간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별빛 마을은 그들의 사랑과 희망이 피어나는 공간이 되었다. 강지훈과 한서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불타는 빌딩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만남은 한 남자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한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얽힌 거대한 드라마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치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이었다. 그들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죽음을 초월한 기적이었고 그들의 삶은 영원히 별빛처럼 빛날 것이었다.